내분비계는요, 그 초록색이 정상이고, 여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건 아시죠? 오른쪽 과한 거, 왼쪽이 부족한 건데, 3개 이상 벗어난 것을 호르몬이 내분비계가 좀 이상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분은 어떤가요? 3개 이상 벗어났네요. 네, 그럼 호르몬 밸런스가 좀 깨져 있으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특히 갑상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갑상선이 기능이 떨어지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낮으면 갑상선 기능이 여기서 왼쪽으로 치우치면 저하된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 몸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차로 말하면 엑셀러레이터를 그 기능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의 에너지를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족 시에는 에너지가 떨어질 것이고 기운도 다 부족해지니까 먹은 것이 또 살로 가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것에 비해서 억울하게 살이 찐다는 표현이 좀 이런 분들한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표현을 써주시면 이분이 굉장히 공감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또 마음이 열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보시면은요, 좀 부어 있으시고 되게 피로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좀 댁에 가시면 퇴근하자마자 뭐 침대와 소파와 일체가 돼서 이렇게 누우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약을 복용해서 갑상선 분비 지수가 정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약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몸이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약을 복용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 몸이 호르몬 밸런스가 정상이 돼서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을 한번 디톡스를 잘 해주시고 호르몬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플러스 제품을 같이 드시는 그런 부분을 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했는데도 이게 수치가 정상이 아니고 계속 낮게 나온다면 약을 드셔도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네요. 약발이 잘 안 듣고 계시니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OSP나 플러스를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진지수는 낮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본인의 얘기를 좀 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샘 분비지수가 또 낮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약한 체질이시거나 화병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걸리시는 특이한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또 있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화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가슴쯤 지수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겠구나 하고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식샘 분비 지수는 낮으시면 몸의 원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 아까 그 내분비계는요,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호르몬 밸런스 어떻게 정상화하나요? 일단 내 몸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리셋과 클린을 통해서 내 몸의 어떤 모든 기능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OSP나 플러스 제품을 통해서 호르몬의 정부체 물질을 많이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호르몬 밸런스를 좋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은 외부에서 주입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이렇게 유사 호르몬을 화학적인 거를 주입을 하면 내 몸에서 그거를 합성하는 거를 그만큼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호르몬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메나테크의 호르몬 밸런스를 개선하는 제품들은요, 호르몬을 직접 주입하는 것이거나 호르몬의 어떤 유사한 성분을 그냥 줘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전구체가 되는 성분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그 전구체를 합성을 하게 해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게 만들고
호르몬이 과하게 이제 충분할 때에는 그것들이 안 쓰이면 되는 거니까 전혀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요. 면역 기능은 초록색을 벗어난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차트에서는 뭐 빨강이나 노랑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주의하셔야겠어요. 빨강은 좀 심각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면역 기능만큼은 파란색에서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네. 이근영 사장님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목소리를,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네, 목소리가 제가 좀 작은 편이라 최대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 기능만큼은 초록색인 것이 중요하고 초록색에서 한 칸이라도 벗어나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기서 그 림프절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림프절 지수는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일 경우에 오른쪽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양성의 혹이면 보통은 괜찮아요. 그죠? 양성 혹이면 뭐 많이 나쁘지 않으면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하고 떼내면 그만인데 악성의 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암이죠. 그래서 림프절 지수가 높다는 거는 암에 걸리기 쉽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유전 성향을 갖고 계신 건데 이런 분들은 정말 암이 스트레스 받으시면 양성 종양도 악성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몸 관리 잘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먹이로 증식하거든요. 그래서 림프절 지수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탄수화물을 줄이고 엠브로토스하고 만나포를 많이 드셔가지고 암세포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암세포가 왜 생기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메나테크 제품을 좀 드셔보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체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암세포가 돌연변이 세포잖아요. 근데 돌연변이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의 선모라고 하는 그 털이 부족해져가지고 민둥산이 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근데 그 털을 만들어주는 공급원이, 물질이 바로 엠브로토스랑 만나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드셔주셔야지 이런 분들은 암의 위험성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편도 면역 지수라고 하면 편도가 뭔지는 아시죠? 목감기 걸렸을 때 붓는 곳, 거기가 편도인데요. 이런 분들은 호흡기계가 좀 안 좋으시고 편도가 자주 부으실 수가 있겠고, 어, 골수 지수는 낮으면 백혈병의 위험성이 있으시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백혈병 위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어떻게 주의할 수 있겠어요? 면역력을 올려주고 자기 몸의 어떤 모든 기능들을 정상화해 주는 데는 리셋과 클린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에 가장 중요한 우리 최근에 어, 면역 계통의 그 제품들 중에 1위 기업, 1위 제품이 엠브로투스 만나폴이라고 아예 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만큼 탁월한 면역에 탁월한 엠브로토스 마노폴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장 지수. 비장 지수는 낮으면 혈액이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장이 뭐 하는 장기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비장은 적혈구를 재생하는 장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비장 지수가 낮다는 의미는 그럼 적혈구 재생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적혈구가 뭘 하는 거냐? 산소를 운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재생이 잘 일어나서 적혈구가 제대로 산소 운반을 못한다고 하면 인체 화학 반응이 좀 떨어질 것이고 기운이 없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혈관 청소가 시급하다. 그래서 클리닉 권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당뇨 환자분들 얘기 나눠보시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뭐예요? 당화혈색소라고 하잖아요. 당화혈색소. 당이
달라붙어 있는 혈색소다. 그래서 적혈구에 탄수화물이 자꾸 달라붙으면 적혈구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혈색소에 탄수화물이 달라붙지 못해야 되는 건데 자꾸 탄수화물 드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탄수화물 줄이시고 혈관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슴쌤 지수요. 가슴쌤 지수는 아까 화병,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몸을 개선을 하면 스트레스의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리셋과 클린 꼭 이용해 보시고 면역 글로불린 지수는 낮으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이렇게 세균 감염에 취약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호흡기 위장과 점막 면역도 낮으면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면역을 높이는 건 당연히 엠볼토스 만나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과 클린을 통해 내 몸의 어떤 기능을 정상화하고 면역을 끌어높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흡기 면역이나 위장관 면역, 점막 면역에 탁월한 것은 메나시 제품도 굉장히 탁월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독소요. 인체 독소랑 중금속은요. 이거는 이 차트를 얘기하실 때는 어, 이, 거의 현대인들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을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농약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어, 제가 뭐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 파트너분 중에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완벽한 유기농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기농 그 농장이 있는 곳 옆에 유기농이 아닌 농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농약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결국은 비 오고 뭐하고 하면 다 쓸려서 농약 성분들이 옆에 있는 유기농 농장으로 올 거고요. 그러면은 유기농 농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납이나 수은, 뭐 카드뮴 이런 것들 우리가 일부러 먹지는 않겠지만 생선 같은 거 안 드시는 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매연을 안 마실래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음식만으로 몸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까다롭게 내 몸 관리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전 유기농만 먹고요. 식단 조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럼 그때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메나테크 제품은 뭐 여기 자유롭냐? 라고 했을 때는 메나테크 제품은 추출 방식으로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불순물이나 나쁜 성분들은 배제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자유롭고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원산지나 원재료에 대한 그런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서 예를 들면 만나폴 같은 경우 그 똑같은 알로에 제품이지만 알로에가 굉장히 흡착하는 성분 이렇게 그런 성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처럼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나는 그런 알로에 제품을 알로에가 좋다고 그냥 드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는 그런 원리를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만 골라서 코스타리카의 화산지대가 가장 청정하고 이렇게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기후와 어떤 환경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원재료를 추출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어떤 재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티븐 유천트 박사님이 내한하셨을 때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좀 진상 고객이었기도 하고 이 강의를 들어도 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물음표라든지 반문할 거리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은 막 찾아보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메나테크 제품도 코스타리카 화산지대가
더 이상 그 알로에가 뭐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 구입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가 오염되면 어떻게 할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부정적인 생각 되게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원재료에 대해서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저도 있었던 사람인데 메나테크에서는 이 원재료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토양이나 기후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안 나올 것까지 대비를 해서 그 차선책들의 그런 조건에 맞는 그 재배할 수 있는 곳까지 찾아서 이렇게 발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부분에 신뢰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일례를 말씀드리면, 뭔가 메나폴이나 엠브로토스가 굉장히 메나테크에서는 주력 상품이고 중요한 상품이잖아요. 근데 원재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대체품을 쓰지 않고 아예 품절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원산지나 그 원재료 관련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기본 체질에 대해서 아 여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해 물질이랑 접촉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좀 그래도 지방에 사시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사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되게 높게 나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세포의 성모가 부족해서 유해한 물질들이 배출이 잘 안 된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클린이 필요하고 엠브로토스 만나포를 통해서 독소나 나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걸 강조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체질. 기본 체질에서는 반응력은 운동신경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고, 뇌력은 생각하는 능력,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보다는요, pH를 좀 저는 보고 있는데요.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은 산성이 좋은가요? 알칼리성이 좋은가요? 네, 중성이 좋겠죠, 중성. 네, 중성이 좋은데, 산성 체질은 보통 어떤 체질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산성은 보통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육류 섭취가 많으신 분들의 산성 체질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 암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도 하죠. 클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성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린을 하고 아직까지도 산성이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유지식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팔로우업 체크로 양자 측정을 해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pH가 산성인지 그리고 위장의 효소 분비 계수가 낮아져 있는지를 보시고 이분이 유지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가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지식을 좀 제대로 안 하고 계시네요. 라고 다그치시기보다는, 유지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분이 쉐이크 식사를 잘 하고 계신지, 쉐이크 식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 333 클린 중에 나머지 3개월을 쉐이크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결과가 조금 떨어지게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 우리 몸의 체성분이 바뀌려면은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영양소가 한번 싹 이제 체성분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바꿔주셔야 되는데 음식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바꾼다는 의미는 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크 한 끼는 정말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유지식을 한 3개월 할 때까지는 이왕이면 돈을 클린이라는 비용이 작은 비용을 아닌 비용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유지식 3개월이나 뭐 길게는 한 6개월까지는
입에 막 땡기는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막 튀김 뭐 이렇게 맛있는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들 드시지 마시고 좀 몸에 건강한 건강식품 위주로 좀 드시다 보면 여기가 바로 잡히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 몸이 좋은 그 상태에서 항상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쩌다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클린 뭐 3주 아니면 뭐 1주 하시자마자 딱 지나면 와, 막 이제부터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 찾으시다 보면 들인 돈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맥박과 뇌혈관. 맥박과 뇌혈관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소위 4대 질환이라고 하죠. CI 보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4대 질환이 잘 걸릴 것 같으니까 암, 뇌경색, 뭐 심근경색, 치매 이런 것들이 걸릴까 봐서 우리가 CI 케어 보험 뭐 이런 거 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나이 들면 거의 다 온다고 생각하시, 그 중에 하나는 오지 않을까 하고 드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 아까 림프절 지수라고 면역 그 차트에서 거기에서 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 그 나머지 세 가지 질환들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면 내 혈관에 문제가 와서 막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심장 주변의 혈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뇌 쪽 관련돼서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뇌 기능이 좀 떨어질 거고요. 그럼 치매 위험성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린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뭐 6개월까지 유지식을 잘 해주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립선. 전립선의 칼슘화도는 높으면 전립선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맨즈 프라임이라고 남성들에게 탁월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맨즈 프라임도 드시면 좋겠지만 오메가3 메가요법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전립선에 문제들이 잘 오냐? 전립선은 전립선뿐만이 아니라 뭐 부인과라든지 심장 쪽, 관절 쪽, 그리고 눈 이런 쪽의 염증은 모세혈관에 어떤 막히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립선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관절이나 눈 쪽에 혈관은 굉장히 가늘어요. 근데 그 혈관들이 조금만 혈액이 지저분하거나 혈관이 더 좁아지면은 금방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힌 걸 뚫어주기 위해서 좋은 건 혈행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혈행이 좋은데 그리고 염증을 잡는데 탁월한 것이 바로 오메가3 메가요법입니다. 오메가3 메가요법은 어떻게 하나요? 하루에 3000mg 이상을 드시는 게 필요한데 메나테크 제품으로 치면은요 1일 6알 이상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알씩 2번을 나눠서 드시든 2알씩 3번을 나눠서 드시든 요걸 충분히 6알 이상 드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거를 뭐 알약 넘기기 힘들다고 해서 하루에 6번을 나눠 드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번에 들어가는 용량이 2알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적어도 1000ml. 예, 그래서 오전에 만약에 나는 그냥 일반적인 용량만 드시겠다 하시는 분은 뭐 오전에 1000ml 정도, 2알 정도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나눠서 드시는 거는 좀 이거보다 더 잘게 나눠 드시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을 뚫어야 되는 아니면 혈행을 좋게 하는 부분에 또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AO입니다. AO가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혈관 탄성이 뻣뻣하신 분들 있거든요. 혈관이 말랑말랑하지 못하고 뻣뻣하신 분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성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혈행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는 AO 성분도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뭐 같이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과요. 부인과는 여성 호르몬은 낮아져 있으면 여성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갱년기 증상,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수 있는데, 단지 그냥 뭐 성 관련된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고 대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분들의 갱년기에 뱃살이 많이 찌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배가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나오네.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좀 그런 대사가 바뀌면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40대부터 그 이후에 뱃살을 좀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필히 오먼스 프리미어 제품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시면 뱃살이 더 잘 빠진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락틴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질염계수, 질염계수가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도 아이들도요, 면역력이, 점막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염이 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유산균이 막 가지수가 질염 유산균 따로 있고 장유산균 따로 있고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질염에 관련된 질유산균이라고 해서 그걸 따로 팔잖아요. 그만큼 그런 그쪽의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고 건강에 대한 인식도도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질염이 좋아지려고 하면 건강한 상태에서는 락토바실리라는 유산균이 질을 산성으로 유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질염 상태에서는 이 유산균이 약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혐기성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질염이 막 이제 되는 건데, GI 프로밸런스에서는 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플라티넘까지 해서 질염 유산균의 종류가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에도 굉장히 탁월한 유산균, 위장과 소장, 뭐 대장까지 그 각각에서 탁월한 유산균들이 들어있고, 장뿐만이 아니고 질에도 탁월한 유산균이 다 들어있으니까 따로따로 사서 드시기보다는 메나테크의 올인원 제품을 드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고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 사장님 통해서 질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 한 달에 유산균 4통 드시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체험이 있고 이렇게 다른 분들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엠프리존이 있잖아요. 엠프리존. 엠프리존이 바르는 엠브로토스죠. 바르는 엠브로토스를 이렇게 그 팬티 라이너 같은 데다가 짜가지고 입고 주무셔 보시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이렇게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불편했던 그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다. 그만큼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골반 염증성 질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골반 내 기관 중에 자궁을 제외한 어떤 다른 기관의 염증을 말하는 건데요. 네, 부속기염이든 뭐 자궁이든 뭐 질이든 여성 생식기 관련한 그런 염증에서는요,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잊지 말아 주시고, 난소낭종 개수는요, 배란 장애와 호르몬 불균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음, 호르몬 불균형에 요즘 이렇게 호르몬 불균형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젊은 여성분들도 이게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여성분들한테
난소 낭종계수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보통 나오냐 하면은 배란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리가 불순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임신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호르몬 불균형을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고 엠브로토스로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소 낭송 계수가 높아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은 뭐 미레나 뭐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호르몬을 밸런스를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몸을 정상화시켜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염증은 밀가루와 맥주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부인과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밀가루 맥주를 좀 끊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방 쪽 여성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 유선의 증식증 개수, 뭐 급성 유방염, 만성 유방염 등등 유방에 관련된 거를 보시면 유방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우리 몸에 온몸에 염증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게 보냐? 가슴은요, 운동할 수 있는 장기인가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림프순환이 잘 안 되면 여기에 독소가 많이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겨드랑이를 많이 쳐주는 게 건강에 도움된다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림프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림프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가슴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림프순환을 잘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톡스. 그래서 리셋 클린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신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운동만 한다고 가슴에 있는 염증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리셋 클린의 필요성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방 섬유선종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보다 조금 정확도가 높은 편이래요. 양자에서 우리가 30 몇 가지 차트가 있는데 이걸 다 보진 않거든요. 제가 건너뛴 차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셔도 되는 차트들인데 여기에서 요거만큼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차트인데 이거는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이라 본인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더라도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이렇게 유방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잘하나요? 디톡스를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을 체크하고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이렇게 리셋과 클린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제품을 드시면서 어떻게 양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좀 공유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치과 의사라 임플란트 관련된 뼈대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같은 부위에 3번을 했는데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고 3번이나 무려 빠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본인 몸이 자가 면역 질환도 있으시고 골다공증처럼 좀 골감소의 소견이 있으셔가지고 뼈가 잘 안 굳을 만한 소인을 다 갖고 계신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으신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어, 사실 저희 아들의 친구의 할머니여서 제가 아는 지인분인데 이 임플란트가 3번 빠지니까 아무리 이분이 몸 상태가 안 좋으셔도 좀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통을 사들이면서 카탈리스트 한 통을 사들이면서 요거를 좀 드시면서 칼슘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몸 상태를 끌어올려 주셔야 이게 굳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통을 사드리고 그 위에 본인이 드시게 했어요. 네, 칼슘하고 뼈는 칼슘하고 뭐 이렇게 비타민 K 뭐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단백질의 네트워크로 70%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백질 쉐이크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단백질 쉐이크는 다 안 드시고 오소린 2숟갈씩 하고요. 카탈리스트를 하루에 3알씩 3번을 이렇게 드시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3년 12월 26일에 칼슘 요실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1월 달 보시면은 한 단계 줄었고 또 2월 달 보면 또 한 단계 줄고 6월 달 되면은 초록색이 되면서 이때 보시면 칼슘이 바닥이었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빠져나가는 게 안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단계가 높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해놓은 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탁월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약국에 제가 이 메나테크를 몰랐을 때는 저희 엄마가 약사시기도 하지만 약국에 있는 제일 좋은 뭐 비타민제를 사서 드세요. 뭐 그리고 뭐 영양 식사를 하세요. 아니면 뭐 곰국을 많이 끓여 드세요. 뭐 이런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양에 대한 케어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안 빠지게 하는 그런 영양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카탈리스트랑 오소린 이런 제품들을 드시게 했을 때는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한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가 있으셔서 임플란트가 하고 빠지고 하고 흔들리고 하고 염증 생기고 이걸 무한 반복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었어요. 여기에 임플란트 옆으로 완전히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고름이 나고 오른쪽에도 임플란트가 너무 심하게 안 좋아지셔서 땡땡 부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아래 임플란트의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얼굴까지 땡땡 부어서 오셨고 이거는 심지어 작년에 다시 심어드렸는데도 당뇨도 있고 오른쪽으로만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또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심고 빠지고를 무한 반복하실 수는 없겠다. 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영양을 개선하시지 않으면 당뇨를 조절하시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다시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영양에 대한 케어를 좀 하시면서 임플란트를 준비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카탈리스트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쉐이크 식사도 좀 하시고 이런 종합적인 플랜을 안내해 드렸지만 환자분들이 보통 그걸 쉽게 수긍하지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카탈리스트 하나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카탈리스트를 드시고 나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니까 뭔가 잇몸이 좀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이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고름이 많이 나고 덜렁덜렁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씹는 느낌이 달라지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 또 뭘 권했었죠? 내가 이렇게 권하신 거를 조금 그럼 더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때부터 엠브로토스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엠브로토스랑 카탈리스트를 드시면서 이제 여기서 또 2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엠브로토스 드시고 카탈리스트 드시고 나서 아무래도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피곤한 것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하시다면서 어 이제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느낌이 좋아지시고 본인이 컨디션도 좋아지신 거는 그렇겠지만 임플란트가 굳을 정도로 개선이 되신 건 아니니 쉐이크 식사도 좀 더 해보시고 몸을 적극적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쉐이크 하려고 구매를 해가셨었는데요. 요때 상태가 보니까 잇몸 색깔도 훨씬 나아지고 고름도 별로 안 나오고 임플란트의 흔들림도 줄어들었어요. 네, 양자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뼈밀도에서 칼슘 유실량이 이분도 노란색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5월 달쯤 되니까 1월에 오셔서 재신 거에 비해서 5월에 쟀을 때 한 단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뭘 드셨냐면 카탈리스트를 1일 3회 3알씩 드시는 거고 한 4개월 정도 섭취를 하신 거고요. 엠브로토스는 처음부터 섭취는 안 하셨고 한 중간부터 2달쯤 지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3월이죠. 3월부터 엠브로토스 라이프 한 통을 사서 한 달 동안 드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구독으로 드시면 더 할인받고 좋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라이프 이지로 바꿔가지고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를 또 한 통, 예, 한 달치를 구입해 가셔서 그냥 권장량만큼, 그 제품 표기된 권장량 있잖아요. 그거만큼 2개월 섭취하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시고 제가 놀랐던 거는 양자의 어떤 차트가 이 그 비교 분석하면은 안 좋은 것들이 스크롤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보실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안 좋은 것들 빨강 노랑인 게 이만큼 많았었는데 5월 달 되니까 이게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 정도 제품 가지고도 이렇게 줄 수가 있나? 라고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쉐이크 식사하면서 앞으로 더 어떻게 변화할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어머니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이렇게 조금 먹어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47세 때부터 폐경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골다공증이 그때부터 오시기 시작해서 뼈랑 관절에 통증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2000년부터 여성 호르몬제를 3년 동안 복용을 하셔서 이 어떤 폐경 증상으로 인해서 온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골다공증 문제도 좀 개선이 되는 걸 느끼셨지만 여성 호르몬제를 많이 드시면 안 좋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중단하시고 골다공증 약으로 바꿔서 또 3년 동안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 약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는 아시나요? 골다공증 약을 많이 드시면 임플란트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뼈 수술을 하면은 골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지는 거라고 해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데 오히려 이것이 뼈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이라는 것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3년 동안 복용하시고 중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2010년이 되었을 때 이 여성 호르몬제하고 골다공증 약으로 골다공증의 어떤 문제를 많이 개선을 시켜놓은 상태의 T스코어가 마이너스 1.52였습니다. 이 마이너스 1.52라는 수치는 골 감소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골 다공증은 아니고 골 감소 정도까지 끌어올려 놓고 이 약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약을 중단하고 약국 판매용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면서 그냥 건강 관리를 하시고 있는 상태였는데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메너테크를 권해서 오소린도 드시고 엠브로토스를 복용하시기 시작했는데요. 오소린은 하루에 2숟갈씩밖에 안 드셨대요, 저희 엄마가. 하루에 표기 용량이 4숟갈이잖아요. 근데 2숟갈씩 주로 커피에 타서 드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엠브로토스도 처음에는 엠브로토스가 알약 제품이 있었잖아요. 지금 알약 제품 나오지 않는데 그 알약 제품 두 알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두 알로 시작하시다가 이제 그거 이제 단종되고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2숟갈씩 정도 드시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전부터는 카탈리스트도 함께 복용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껴서 드셨는지 하루에 3알씩만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시고 나서 최근에 2025년 73세가 된 연령에서 그 골다공증 검사를 하셨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0.9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0.9는 20, 30대 골밀도입니다. 그래서 그 골밀도 측정해 주신 분이 이건 젊은 사람 골밀도인데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라고 되게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되게 놀라운 사례인데 15년 전에 골밀도가
약으로 호르몬제로 골다공증 약으로 끌어올려 놓은 수치가 마이너스 1.5였고 이게 15년 전의 상태였는데 15년이 경과한 지금 70대 나이에 골밀도가 젊은 사람 골밀도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떤 걸로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는 엠브로토스나 이 오소린, 뭐 카탈리스트뿐만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조정현 사장님께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좋은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공유받은 사례를 이제 드리면은요. 이분께서는 양자 측정을 이렇게 받으시고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와 카탈리스트를 25년 2월에 스마트 구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평소에 지방간이 있으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셔가지고 병원에서 별도의 처방약을 복용을 해야지 수치가 가라앉고 하셨었는데 처방약을 드시고 나면 기운도 빠지고 몸에 통증도 생기고 해서 처방약을 잘 못 드시고 해서 항상 건강검진하면 수치가 위험한 경계선에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2월 24일부터 엠브로토스랑 카탈리스트를 이제 엠브로토스 이지 제품이죠. 이렇게 스마트 구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식사하는 도중에 코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폭포수처럼 쭉 흘려가지고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아 이게 명현 반응이었구나라고 인지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날 가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며칠 후에 결과가 처방약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간이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거의 많이 정상에 가깝게 많이 내려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과 몇 개월 상간에 카탈리스트랑 엠브로토스 이지라는 제품의 스마트 구독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으신 좋은 결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오진수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냥 정상 용량으로만 드신 거 맞으세요?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소거 해제해 드릴까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정상 용량으로 그냥 여기 표기된 용량으로만 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메나테크를 이제 권유를 해보면 이게 고가다. 뭐 너무 비싸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듣기도 해요. 근데 어떤 제품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제품을 드신다면 이렇게 탁월한 제품, 놀랄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품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드셔서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내는 분도 있지만, 우리 몸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가끔 좀 심각한 질환에 있으신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내 몸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어떤 레시피나 권유한 사안은요, 양자 측정을 통해서 스폰서 사장님이 권유해 주시는 부분 따라서 하시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기가 양자를 3시간에 지금 제가 3번에 나눠서 했나요? 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전 거를 다 잊어버리셨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분의 차트, 제가 공유해 드렸었던 장민우님이라는 분의 차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혈류순환계부터, 가장 중요한 혈류순환계부터 보겠습니다. 혈류순환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리셋과 클린, 혈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분 비만이시잖아요. 170cm 키에
84kg밖에 안 84kg을 나가신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체격은 아니신 거죠. 과체중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혈액 점도나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이 정상으로 나왔다. 이거는 분명히 약을 드셔서 정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본인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약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저항력이 높거나 심근 혈액 소요량이 높다라고 나와 있으면요. 혈관이 막히고 있는 사인이 있네요. 심장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인이 있네요. 심장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려면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혈관 청소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면 더 잘 막힐 거잖아요. 관상동맥의 탄성도 떨어져 있고 혈관의 탄성도 떨어져 있는 이 탄성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탁월한 제품은 AO. 아까 루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O라는 성분이 그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회 박출량, 좌심실 혈류 저항, 좌심실 뉴요 펌프력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 있는 분들은 부정맥의 사인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을 권해주시고 이것 또한 리세클린을 권해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탈리스트를 충분히 섭취하셔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위장 기능과 대장 기능, 위장 기능과 대장 기능에서는 위장 효소 분비 개수가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소화 능력보다 너무 과하게 드시고 있거나 소화 효소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엔자임 프로밸런스라고 소화 효소 제품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고 이게 정상 수치를 하더라도요 내 몸 안에 있는 소화 효소를 이렇게 적게 쓰게 하는 게 내 몸의 노화라든지 질병을 예방하고 이렇게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껴주시는 게 좋아서 엔자임 프로밸런스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의 흡수라든지 소장의 흡수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엠브로토스 만나포를 드시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의 점막층이 류신층이 있잖아요. 그 류신층을 정상화하는 물질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엠브로토스 만나폴이죠. 거기다가 메나시라는 모든 점막에 탁월한 제품 그리고 바이탈 프로밸런스라고 해서 장루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품을 같이 드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동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연동 기능이 떨어지시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엔자임 프로밸런스만 드신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메나시라는 제품이 점막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양 강장의 효과도 있고 소화를 돕는 페퍼민트라든지 허브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음을 인해서 위장의 운동도 좀 촉진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메나시 제품을 권해드리고 이런 분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소화가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많이 걸으라고 하죠.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돼야지 위장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장이 왜 이렇게 유착되고 눌러붙는 가능성이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걸으시고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 연동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대장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변비가 잘 올 거고요. 이런 분들은 용종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 섭취도 많이 돼야 될 것이고요. 식이섬유 우리 뭐에 많이 있죠? 트루플래닛의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사과 3개 분량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파이토 클렌즈를 통해서 식이섬유 충분히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장 흡수 기능 개수가 모든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다. 이런 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엠브로토스 만나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해 주시고 장내 세균이 떨어져 있으면 유산균을 드시는데도 이게 떨어져 있다? 유산균을 더 많이 드셔야겠죠. 유산균, GI 프로밸런스를 많이 드셔주시는데 유산균이 떨어져 있다고 요것만 많이 드셔주시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장을 새지 않게 만들어준 다음에 주셔야 의미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드시면서 드셔야 더 효과를 보신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장내 압력이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이탈 프로밸런스가 가스가 많이 차는 분이라든지 뭐 소화가 잘 안 되신 더부룩하다든지 아니면 장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 문제를 갖고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탁월하기 때문에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대장 위장이 문제가 있으시면 장 청소 한번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리세클린 꼭 안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 간 기능이 초록색 아니고 뭐 지방간이 높다든지 뭐 어떤 대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사실 현대의학으로 간을 회복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간에 문제가 생긴 분들 입원하면은 그냥 휴식하고 링거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현대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약 같은 것도 없습니다. 간의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간 이식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개선을 해주는 방법은 간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간을 쉬게 하는 방법은 먹는 걸 차단하고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를 차단해서 간을 쉬게 해주고 그 안에 지방으로 쌓여있던 지방간이었던 상태에서 체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세클린이 정말 필요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로피어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쓸개 기능에서 혈청 구성 단백질이라든지 알칼리성 인산지지 효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오신 분들은요. 내 몸 한번 점검해 주시고 리세클린을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담즙산이 이렇게 높게 나오신 분들은 보통 변비가 있으시면서 대장에 여기 연동 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는 거랑 콩기로 같이 오셔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 요즘에 담도에 대한 질환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습관의 문제로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담낭염이라든지 담도 질환이. 그래서 뭐 그 저희 동생이 요번에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막 검색을 해봤는데 담낭염에 걸린 분이 이렇게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걸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식습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본인은 평소에 주기적으로 치킨이나 떡볶이 이런 걸 수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맛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병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망치는 건데 그거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디톡스, 리세클린을 꼭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진짜 리세클린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먹었던 그 맛있던 음식들이 생각보다 맛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그 경지에 도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런 밀가루 튀김, 뭐 맛이 있었던 그런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유지식 진짜 잘하시면 그 경지에 이르시니까 꼭 그 경지 경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췌장 기능에서 문제가 있다. 여기는 이제 당뇨에 대해서 건강점검 한번 병원에 다녀오시는데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정답은 아니죠. 조절이 제대로 되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당뇨의 원리가 뭐였을까요? 네, 포도당이 세포의 근처에 왔는데 얘를 못 알아보면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가 바로 네, 세포에서 CCTV 역할을 하는 당 영양소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서 세포가 똑똑해지도록 만들어야 되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주 원인이 인슐린의 그, 뭐라고 하죠? 이 수용체가 당사슬이 망가진 거거든요. 당사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리세클린을 해주시고 엠브로토스 만나포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끼 식사인 것 같아요.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문제가 오는 거는 식사 조절, 식단 조절만 잘해도 당뇨를 잘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식단 조절을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한 끼 쉐이크입니다. 그래서 한 끼 쉐이크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시고 당뇨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세클린이 어렵다고 하시면 당뇨 환자분들은 한 끼 쉐이크 식사와 엠브로토스 만나포를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신장 기능은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장기니만큼 파란색 불터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요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요산 이런 게 높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많이 오고 있는 거죠. 요산은 통풍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신장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게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통풍이 되는 거는 단백질이 대사할 때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고 단백질 대사에 찌꺼기가 없이 깔끔하게 태워지려면 우리는 카탈리스트라고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카탈리스트가 조효소, 그러니까 촉매 이런 역할,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카탈리스트 촉매.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대사들이 촉매 역할을 잘 해가지고 깔끔하게 찌꺼기 없이 태워질 수 있도록 완전 연소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장의 필터 기능을 강화하는 것. 우리가 정수기 필터는 교체할 수 있지만 신장의 필터는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터 역할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원재료 엠브로토스 만나풀 많이 주시고 그리고 신장은 모세혈관이 굉장히 가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가는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O 그리고 어, 그 오메가3 메가 요법을 통해서 혈행이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리세 클린을 해서 주기적으로 혈관 청소를 해주신 것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폐기능은 이게 높던 낮던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있다,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폐에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엠브로토스 만나폴이 폐 기관지 선모 그런 그러니까 폐에서도 걸름망을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데 엠브로토스 만나폴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 메나씨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메나알로에가 폐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분들한테 메나알로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 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맥혈액 산소 함량이 높으신 분들은 활성산소가 많은 거거든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 AO였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요. 아, 나는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코그니테이트 많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뼈에 관련된 거 가장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시죠? 카탈리스트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공급해 주시고 거기다가 뼈는 단백질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단백질 네트워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쉐이크 식사로 주시는 게 더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소리만 드시기보다는 한 끼 쉐이크를 통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고단백의 한 끼 영양 쉐이크 이제 트루플레니시와 오소린을 같이 섞은 쉐이크 식사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카탈리스트보다는 OSP로 드셨을 때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고 오메가3랑 비타민 D가 우리 제품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D도 뼈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혈행에도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메가3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류마티스가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우리 메나테크의 특허 자료를 보시면은 뭐랑 뭘로 좋아졌다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엠브로토스하고 엠브로토스 AO 이 두 가지 제품을 통해서 류마티스가 좋아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뼈 관련된 것 중에 우리가 흡수를 결국 못 시켜가지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몸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좋은 것들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주시고
내 몸에 세포가 망가지고 질병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활성산소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 AO가 이제 들어가줬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OSP 제품을 드시면서 이렇게 한 끼 쉐이크를 드시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OSP 안에는 AO 성분도 있고요. 엠브로토스 성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높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 혈당 같은 경우에 이분이 아무래도 비만이시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계수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게 높고 낮음이 있으신데 당뇨약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이분. 근데도 이게 조절이 안 되시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조절에 더 필요성을 강조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하고 리셋하고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초록색으로 바로 잡아가야 된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분비계 밸런스가 깨져 있으시면 우리 몸을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 정상화하는 데는 리세클린만한 게 없을 거고요. 그 리세클린을 혹시 못 하신다고 하시면 OSP라는 제품이 플러스라는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도 들어있지만 엠브로토스랑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OSP를 더 먼저 추천해드리고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시면 플러스 제품을 통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클린을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는 플러스 제품을 좀 추가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체 부종이 있거나 하체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플러스 제품을 같이 드시면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오틴이라든지 코엔자임 큐텐들이 떨어져 있으신 분을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 비오틴은 카탈리스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이탈 프로밸런스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카탈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나 필수 추천이고 장에 누수가 있고 이제 비오틴이 떨어져 있다. 그럼 당연히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따로 이거 사서 드시려면 돈이 따로 들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의 카탈리스트 드시면 요거까지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루타티온은 말씀드렸듯이 당뇨영수가 우리 몸에 충분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이거 사서 드실 바에는 차라리 OSP나 뭐 엠브로토스 만나폴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리세클린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역 기능은 초록색 뿌려야지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 저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 줄여야 되니까 한 끼 쉐이크 식사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할 거고 엠브로토스 만나풀 많이 드셔야 되고 암의 어떤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주기적으로 리세클린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장 지수가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오염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리세클린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체 독소나 중금속 부분도 리세클린 통해서 이게 다 초록색으로 제가 바뀐 분 차트가 있었는데 제 거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못 구해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본 체질 분석에서는 아까 pH가 낮으면 산성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지식 때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유지식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품을 안 드시고 있는 분이 산성 체질이시면 리세클린을 통해서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맥박과 내열관 분석 보고서에서 지그재그로 나타나고 있으시면 지금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으셔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돈을 쓰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내 몸에 한번 대청소를 해서 나중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거를 건강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시드머니까지도 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립선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즈 프라임이라는 제품이 탁월하지만 AO라는 제품과 오메가3 메가요법을 통해서 혈행 관리를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물론 혈행 관리에 가장 탁월한 것은 리셋클린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이렇게 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식기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유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염증이 있다. 이러면 정말 필히 디톡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세클린 꼭 권장해 드리고, 여기에 유방 섬유선종 개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호르몬 밸런스 문제로 이렇게 생리 주기가 불순하고 임신이 잘 안 되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필히 리세클린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있는데, 제품을 드시면서 오후 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거나 위장이 나쁘신 분들한테 속이 쓰릴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식전에 드시면 좋은 제품이라든지 뭐 뜨거운 물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후에 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오는 제품을 먼저 말씀드리면 OSP, 트루쉐이프, 그 다음에 코그니테이트, 플러스 임팩트 이런 것들인데요. OSP하고 플러스는 호르몬 밸런스 개선되는 제품, 뭐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도 돕는 제품인데, 코그니테이트는 뇌 기능 개선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사실 뇌 기능을 개선하고 불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들을 늦은 오후에 드시면 기운이 반짝 나거나 뇌가 맑아지면서 잠이 안 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오전이나 점심 때까지만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임팩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잖아요. 요것도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할 때 도움 되신다고 해서 밤에 운동하실 때 이걸 드시면 반짝하면서 잠이 좀 안 오실 수 있다는 거, 예민하신 분들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나쁘신 분들한테 속쓰림이 있으실 수 있는 제품이 카탈리스트, OSP, AO, 트루쉐이프, 메나본 같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카탈리스트가 비타민, 미네랄, 특히 미네랄이 굉장히 고함량이잖아요. 근데 미네랄이 고함량인 제품들이 속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칼슘이 소화 흡수가 되게 안 되고 속을 부대끼게 하는 그런 좀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약국에서 파는 칼슘제들이 대부분 속쓰림이 있거나 굉장히 위장장애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위장장애가 있다고 해서 위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미네랄이 고함량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럴 때는 속쓰림 장케어로 위장을 먼저 개선하시고 드시거나, 아니면 장케어 제품들이랑 함께 드시면 좋고, 식후에 제품을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중에 메나봄이라고 해서 리포존 비타민 C가 있는데, 다른 타사의 비타민 C보다는 훨씬 속쓰림이 있거나 그런 거에선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드시면 속쓰리다. 그건 위장이 진짜 나쁘신 분이에요. 그럼 필히 위장을 개선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루쉐이프도 여기 안에 캡사이신 같은 매운 성분들 같은 게 들어있고 해서 위장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이게 속쓰리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식전에 드시면 좋은 제품이 혈당 프로밸런스랑 트루쉐이프예요. 트루쉐이프는 식사 20분 전이나 운동하기 전에 드시면 체지방 태우고 하는데 되게 탁월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를 해주시고, 뜨거운 물에 드셔도 되는 제품. 보통 이렇게 비타민들이 들어있는 제품은 뜨거운 물에 드시면 비타민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메나시랑 트루퓨어, 엠보투스, 만나폴은 뜨거운 물에 드시면 이제 메나시에서는 비타민 C 파괴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건 감안하시고 드시되, 그 나머지 성분들은 유효한 성분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드셨을 때 호흡기 쪽이라든지 이런 데 바로바로 좀 따뜻한 물에 드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따뜻한 물에 풀어서 타서 드시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트루퓨어 제품도 이제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비타민 B군은 파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의 유해 성분들은 파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것도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감기 걸렸을 때 트루프어 제품도 이렇게 따뜻하게 드시는 게 엠브로토스랑 만나폴 이런 걸 같이 섞어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엠브로토스 만나폴 제품은 굉장히 분자를 안정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엠브로토스 만나포를 애들이 좀 맛이 이상하다고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란찜에서도 넣어서 먹여보고 많이 아플 때 죽에다도 이렇게 타가지고 개서 먹여보고 그랬거든요. 뜨거운 죽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먹을 때 그런 식으로 음식에 섞어서 주는 것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